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잉업 리더님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은영입니다. 실내로 연결되는 클로징, 바로 PPT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클로징, 말만 들어도 좀 답답하신가요, 혹시? 어떠세요?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혹시 상담 후에 마지막 강력한 한 방을 원하시고 계신 건 아니신지? 네, 대부분 이렇게 클로징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 잘못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대부분 클로징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밀어붙이지 못해요. 네, 끝이 좋지 않아요? 클로징이 잘 안 돼요. 아니면 항상 이렇게 어물쩡하게 상담만 해요. 예,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담하시는 분, 저희가 이제 송칭, 제가 이제 고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님들하고 상담이 이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할 때는 꼭 필요한 협상의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가장 중요한 협상의 기술이 무엇일까요? 자, 바로 관계에서 저희가 위치 선정이라는 건데, 여기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아주 간단한 그림이긴 한데, 이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무인도에 지금 한 사람이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은 저기 배를 타고 있는 분을 불러서 배를 타지 않으면 언제 이 무인도를 탈출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할 때 필요한 기술, 가장 중요한 거, 그죠? 근데 우리가 고객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다른 대안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극한의 예를 제가 좀 전에 들었죠. 자, 이 그림에서 저는 이제 배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무인도에 갇혀버린 상대방은 저 아니고는 아, 또 언제 저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고객님들이 저를 만났을 때 저 아니면은 지금 이 건강에서 어떻게 탈출할지, 지금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여기 지금 문제에서 언제 탈출할지 모르게 되는 예, 이런 상황. 바로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꼭 나와 일을 하거나 제품을 예, 꼭 먹어야 되는 이유. 이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는 클로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온몸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자신감. 예, 자신감이죠. 말투라던가 억양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스처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감이 내가 정말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이제 고객분을 처음 만나잖아요. 첫 고객이 혹시 누구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지인이나 이제 가족분들이셨을 거예요. 이제 근데 처음 나의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예, 저희 다 잘 알고 있죠. 지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 예, 여러분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 많이 보시죠? 최고의 회사, 탁월한 제품. 네, 이걸 가지고도 사인을 다지 못했다. 그거는 스스로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없어서 벌어지는 현상들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미팅을 갑니다. 미팅을 갔는데 이 고객은 분명히 해독이 필요해요. 해독이 꼭 필요하신 분인데, 해독이 필요하고 효과를 보실 것도 확실한데도 고객님이 저 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실 때, 네, 그러세요. 하면서 허무하게 미팅을 혹시 마치시진 않으시는가요?
정말 이분한테 해독이 너무 필요해서 해독을 안 하면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분명히 무조건 드셔야 된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정말 안 드시면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품과 회사에 100% 예,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나 자신을 믿는 확신과 믿음은 이제 자신감으로 표현이 되고 클로징은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 설명도 하고 제품 설명도 하고 모두 끝내면 클로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클로징을 딱 하고 나면 꼭 이런 분도 계세요. 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하시는 분도 계시죠? 클로징은 타이밍입니다. 자,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죠. 그죠? 굉장히 준비를 하시고, 물론 그 전에 이렇게 관계십을 통해서 그분의 니즈 파악이나 뭐 FORM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미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관심도가 최고조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그때 뭐 하죠? 네, 핫 버튼을 딱 하고 누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핫 버튼을, 네, 저희가 클로징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최고조가 되기 전에 이르게 클로징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그분이 뭐지? 이 사람 다짜고짜 나한테 사라고 하네? 예, 이런 일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조가 한참 넘어가고 나서 이제 클로징이 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안 사도 되는 이유가 자꾸 떠올라요. 별로 제품이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가만 생각하니까 조금 뭐 홈쇼핑에서 샀던 게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요. 그죠? 그리고 지금 사인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유들이 계속 떠올라요. 내가 일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거. 이게 계속 떠오르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예, 클로징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무르익었을 때 이제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을 때 클로징 타이밍이 딱 좋을 때 클로징을 하신 거예요. 딱 좋을 때 클로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분명히. 예. 그러면은 이분들은 어떤 타입이신지 보셔야 돼요. 어떤 타입이신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잖아요, 저희가. 진짜 신중한 타입이셔, 이분은. 정말 신중한 타입이시든지 아니면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결단력이 없어. 결단력이 없어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예. 자, 이럴 때는 자, 진짜 신중한 타입이다. 그러면은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보통 머리형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사전에 성향 파악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클로징 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나 좀 더 생각해 보야겠다. 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미팅을 하다 보면. 야, 그럴 때는 그분께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당연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그분의 답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바로 사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장님이 전문가시듯이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네, 조금 당당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네, 에너지를 전달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저희 일이. 조금 당당하게 제가 전문가라는 것을 어필을 하는 거죠. 궁금하신 점을 전문가인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사장님의 시간을 예,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저는 시간이 괜찮으니까 지금 하나씩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 이제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클로징을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더 설명하신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미팅을 했는데, 클로징도 했는데, 할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찝찝한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 뒤쪽에 있는 숨어 있는 뜻을 해결을 해드려야 돼요. 예. 이럴 때도 똑같이, 아, 맞습니다. 당연히 다 생각해 보셔야죠. 이 일이 평생, 자식들까지, 자손 대대로 상속이 되는 일인데, 당연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 근데 이럴 때는 저희가 미팅을 할 때 그분이 분명히 좀 반짝하는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보상 부분에서도, 뭐 보너스 부분에서도 그분한테서 이렇게 조금 탁 와닿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하면서 그분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멘트를 하신 후에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한 부분 중에서 좀 아쉽다,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고 이제 여쭤보시면 웬만하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러셨냐고, 진짜 정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한 후에 이때도 다시 클로징을 합니다. 네, 다시 클로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세 번째, 결단력이 없는 경우죠. 이럴 경우 제일 많죠. 네, 결단력이 없어가지고 결정을 못 하셔. 자, 이럴 때는 여유를 두시지 마시고 강하게 클로징을 하셔야 합니다. 고객분에게 그러는 거죠. 진짜 필요한 게 이제 생각할 시간인지 아니면 결단력인지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 결단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결단하고 행동에 바로 옮기시더라고요. 자, 오늘 지금 결정하시죠. 사인하시죠. 같이 저랑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보시죠.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클로징 한 후에 거절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강력한 클로징을 하셔야 돼요. 자, 강력한 클로징을 하시고, 자, 이렇게 또 우리가 재차 클로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다음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자, 보통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분하고 미팅을 하셨습니다. 하셨으면은 다음 주 그 시간이 돼도 그분은 시간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음 주 시간에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최대한 짧은 시간에 저희가 클로징을 한 다음에도 또 만나는 게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약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는 사실 그분이 조금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클로징을 했고 사업 미팅도 했고 재차 클로징을 했는데도 또 이제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하셨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내가 이분을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불편하지 않는 관계로 미팅을 마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에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지속되는 관계를 계속 저희가 이제 클로징을 하고 또 클로징을 하고 또 클로징을 하죠. 또 다른 만남 약속도 잡고 그런데도 약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지속되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타이밍이 오는 순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또 다시 클로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는 일이 사실은 저희의 쟁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클로징에. 클로징은 한 번만에 되는 클로징이 전혀 없거든요. 앞에서 이제 오미경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클로징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클로징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클로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인 관계를 하면서 타이밍이 오면은 클로징을 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클로징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클로징에 꼭 필요한 부분. 신뢰죠, 신뢰. 사실은 너무 식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하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람하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본은 당연히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뢰라는 부분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내가 타인에게 주는 신뢰죠. 그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으로 내가 나를 믿는, 나에 대한 신뢰. 이 두 부분이 함께 가야지만이 진정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잠깐 좀 뜬금없지만 해보면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하고 함께 바로 외국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한 15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서 두 딸하고 같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조금 이렇게 많이 걸린 관계에서만 신뢰가 형성된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두터운 신뢰를 가져갈 수 있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한국에 사실 이제 아는 사람이 한 명 없이 저는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여러 파트너분들하고, 예, 스폰서님과 함께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파트너분들이 이제 콜드 컨택이시겠죠.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 콜드밖에 없어가지고, 아는 분들이 없어서. 근데 파트너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직접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2대1 미팅을 갔을 때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강의를 하실 때라든가, 뭐, 이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스폰서님이 전해주셔서, 여기서 스폰서님은 접니다. 예. 유산화를 하게 됐다. 그리고 스폰서님 믿음이 갔다. 그리고 신뢰가 할 수 있어서 함께 하고 싶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기도 하고,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파트너분들에게 막 현란한 말이나 아니면 막 그런 언변이나 화술로 유산화를 전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유산화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이게 클로징 멘트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그냥 꾸준함이었습니다. 꾸준히 찾아가서 만났고, 밥을 먹었고, 커피를 마셨고, 시간을 함께 하고. 그러니까 또 가서 또 찾아가서 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나를 자꾸 보여주고. 네. 그렇게 하는 이렇게 꾸준함으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가는 그게 습관으로 딱 자리 잡으니까 그냥 이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계속 하는 거 그것뿐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뢰라는 게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오래된 관계에서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그 외국 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시면 이게 좀 깜짝 놀라는 말들이 몇 가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스피치 학원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래요, 한국에는. 예. 한국 분들은 모두 정치를 하고 싶은 거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들이 스피치 능력에 굉장히 이렇게 열광을 하고 열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맞다고 생각해요. 예, 스피치 능력이 좀 중요하긴 하죠. 그죠? 근데 저는 말을 잘한다고 신뢰를 주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음, 일더님들도 우리 일이 정말 말을 잘해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모두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예, 그렇게 공감을 하고 또 소통을 한다는 거. 예, 저를 보여주는 시간이 사실은 신뢰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다 보면, 미팅을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리더님들도 그렇게 시간 배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미팅을 진행을 하실 텐데, 보통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한다 그러면 이제 80% 정도, 그죠? 그러면 한 40분 정도? 이 정도는 저는 경청과 리액션을 하는 편이에요. 잘 들어드리고, 그러냐고 박수도 치고, 웃기도 웃고, 재밌다고 얘기도 하고, 저도 농담도 하고, 그렇게 경청과 리액션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한 80% 정도? 예, 그렇게 시간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10분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why 유산화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말을 하기는. 이 시간에는 제가 why 유산화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나는 이래서 이것 때문에 유산화를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게 유산화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 유산화라는 걸 인지시키는 거죠. 이 시간에. 그래서 그분의 니즈에 맞는 그 맞춤형 Y 유산화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분은 정말 중요한데,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를 앞에서 말을 했으니까, 이제는 왜 당신이 나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하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랑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 시간이 저는 마지막 1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저는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당연히 스폰서님들 프로모션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팀 프로모션, 네, 그룹 프로모션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시스템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그리고 또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 상대방이 상상을 할 수 있게 비전을 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네. 상상만큼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10분에 모든 확신과 자신감을 듬뿍 담아서 클로징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보면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있죠.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네. 쳇바퀴가 돌듯이 나사가 단 하나씩 묻어가듯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사람에 대한 신뢰하고 그 사람이 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신뢰 네, 그것까지 그분한테 이렇게 어플이 되어야지만이 아, 나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추천하는 제품을 꼭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 꾸준히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신뢰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요즘도 뭐 많이 그런 뭐 시각이 많이 달렸다고 하지만 지금 뭐 저희가 하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정말 이 멋진 일을 아직도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선입견 저희가 지켜내는 신뢰와 자신감으로 분명히 벗겨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신뢰로 연결되는 클로징에 대한 강의를 맡은 안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